자, 13년도 9월 비어. 요거 고전 산문 중에서 여기 국순전이라는 작품인데, 이 국순전, 이 제목의 의미를 일단 적어 놓을게. 적어 놓을게. 국순전의 국자가 술을 뜻해, 술. 그래서 술을 의인화한 작품이거든. 술을 의인화가지고 글 썼는데, 이렇게 어떤 사물을 의인화했을 때, 사물을 의인화한 글을, 이런 글을 가전체라고 해, 가전체. 가짜 전기문이다 해서 가전체라고 얘기를 해. 우리 보통 전기문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는 걸 전기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건 사물이기 때문에 가짜 전기문인 거지. 그래서 가전체라고 해. 이런 갈래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우리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 본 후에 우리 보기 보자고 했었지. 보기 좀 들어가 볼게. 뒤로 넘어가면 9번 문제. 원래는 평가에서는 36번 문제였는데 이거 좀 볼게. 자, 가전은 동그라미 치고 가전은 말 그대로 가짜 전기문이었지. 가짜 전기문. 이거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이다. 이 주자.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일생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 자, 인물의 가계와 성품, 생애, 그다음에 궁과 등을 가계, 행적, 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냈다. 다시 인물의 가계라고 하는데 가계라는 단어 밑줄 치고 여기 우리 가게집 할 때 가게가 아니야. 요 가게는 뭘까? 무슨 가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중에서 무슨 가? 집 가짜를 써. 그래서 가계도를 그린다 이런 표현 쓰지. 그렇지. 여기서 그 인물의 집안이라는 뜻이야. 집안. 다음에 성품 알고 있고 사람의 성품 됨됨이. 다음에 생애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음에 궁과라고 했는데 궁과는 요거 끊어서 읽어야 돼. 궁은 궁이야. 과는 과야. 궁은 공적.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할 때 공이야. 공자 들어봤어? 공을 세우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 나라에 공을 세우다. 그 공이야. 다음에 과는 요거 과실 잘못이라는 뜻이야. 허물 걸치잖아요. 허물 걸쳐. 잘못. 오늘 개과천선 하지 않았나? 아니구나. 지난번 시험이었구나. 개과천선.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런 것들을 가계, 행적, 논평이라는 틀 속에. 그러니까 요 틀은 정해져 있는 거지. 요거 틀 동그라미 쳐놓고. 앞부분에는 무조건 집안 얘기 나오고, 그 다음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적이 나오고, 마지막 거기에는 논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 자,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하려는 성격에 강해 교훈성을 둔다. 내용상으로 다음 줄 쳐보자. 인간 세태를 풍자한다고 그랬지. 풍자 밑줄 쳐 별표. 풍자하려면 대상을 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비판하려는 의도 가지고 있어. 인간 세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는 얘기지. 다음에 세상을 경계하려는, 이제 조심시키려는 거지. 그렇지. 경계하려는 성격을 가지면서 교훈성을 지닌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표가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자. 처음에는 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적이 나오는데, 출사 전, 출사 후, 후일담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딱 모르는 단어 출사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네. 그렇지. 출사라고 하면 출사 밑줄 치고, 출사. 출은 나갈 출자를 써거든. 그래서 세상에 사회에 나간다 해서 출사라고 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벼슬을 한다는 얘기야. 벼슬 전, 벼슬 후, 그 다음 후에 후일담.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논평. 그럼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도 가계 부분이냐, 출사 전이냐, 후냐, 후일담이냐 구분하고 논평. 그 구분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자. 자, 참고로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엔 좀 읽기가 좀 까다로워. 이유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그치? 모르는 단어 많으니까 이 모르는 단어 어떻게 해야 돼? 찾아보고 외워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놓고 선생님 어휘노트 준비하라고 했었지? 어휘노트에 정리하면서 외우도록 하자. 자, 들어보자.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국순 동그라미 치고 요 사람은 요거 주인공이지. 국순 주인공이고 요 인물이고
우리 저기 뭐니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이 주인공이잖아. 근데 제목이 국순전이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어? 국순이 주인공인 거지, 그렇지? 자, 국순이라는 애는 자는 자의다. 자라고 하는데 자라는 단어 밑줄 치고 자는 이런 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별명이라고 적어놔, 별명. 또 다른 이름이 자였어, 별명. 정확하게는 어릴 때 이름을 자라고 해. 어릴 때 이름 자.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자인데, 그래서 별명이니까 이건 보통 친한 사이에, 안 친한 사이에, 어떤 사이에서 부르겠어? 그렇지, 친한 사이에, 그렇지. 나이가 들어도 친한 사이에선 자를 부르게 돼. 자, 그리고 자후이다. 그럼 자후 밑줄 치고, 요 자후가 곧 누구다? 국순의 또 다른 이름인 거지. 자, 그 조상은 농서 출신이다. 조상에 대한 얘기 나오지? 그렇지, 조상 얘기도 나와. 왜? 앞부분이니까 가계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 흐름상. 자, 농서 출신이다. 농서는 밑줄 치고, 요건, 아니다. 가로 묶어놓고, 요건 배경. 요 지역에서 살았고. 자, 90대 선조였던 모가, 모 동그라미 치고, 요거, 선조지? 조상이지? 모는 후작을 도와 백성을 먹여 공이 있었다. 후직 동그라미 치고, 요런 인물이 있었는데, 요 인물을 도왔어. 그래서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참고로 이 모가 보리란 뜻이거든. 모가 보리야. 자, 모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 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대. 밭이랑에 살았다는 얘기 벼슬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렇지. 시골에만 살았던 거야 얘는. 바꿔 얘기하면 출사를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출사를 안 한 거야. 자,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꽁이 사이에서 귀천이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자, 우리 요 구절 잠깐 좀 볼게. 절구와 절구꽁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밑줄 치자. 그러면은 보리가 있는데 곡식이 있는데 절구랑 절구꽁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절구에서 빠지겠지. 그렇지. 이게 보리를 빻았다는 얘기야. 보리를 빻았다.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자, 됐으면 중량 넘어서 수는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하고 이제 갑자기 순이 얘기로 넘어갔지. 무슨 순? 국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중략 전에서 끊어주고 여기까지가 집안 얘기였지. 여기까지는 가게, 집안 얘기였어. 이 다음부터 행정 얘기가 나오겠네. 자, 계속 읽어보자. 자, 수는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대. 도량이 크고 깊었으면 이 인간, 긍정적 인간, 부정적 인간. 사람이 그릇, 댐댐이가 크단 얘기지. 성품이 큰 거야. 마음씨가 큰 거야. 그렇지, 긍정적 인물이란 얘기야. 여기서 긍정적이야. 출렁대고 널뭉칠거림이 만경창파와 같으며, 만경창파 밑줄 치고 요 단어 외워주도록 하자. 별표 꼭 외워줘야 되는 단어야. 만경창파인데 만경은 드넓은 이런 뜻이고 드넓은 창파는 푸른 물결 그래서 물결이라는 뜻이야. 그럼 드넓은 물결 보통 바다나 아주 큰 강에 쓰는 표현이겠지. 드넓은 물결과 같았다. 맑으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데도 흐려지지 않아. 가장 맑은 거지. 그치?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잠옷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잠깐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국순할 때 국이 술이란 뜻이었지. 술인데 가장 맑은 술인 거지. 여기 술 중에 뭔 술에 해당되냐면 우리 그 옛날 평민들이 마셨던 술은 막걸리잖아. 그렇지. 안에 뭐 잔뜩 끼어 있지. 그 막걸리를 거르고 또 거르고 또 거르고 걸러서 더 이상 맑아지지 않으면 그 술이 제사 때 쓴 청주야. 그래서 국수는 바로 청주를 얘기했네, 청주. 자, 보자. 일찍이 설법사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설법사 동그라미 치고 설법사 인물 이름이겠지? 요 사람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일이 탄복하여 쓰러진 거야. 탄복했다는 거야. 탄 뭐 뜻이야?
그렇지, 감탄했다는 얘기야. 감탄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탐복이라고 해. 따르게 된 거지. 그럼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그렇지, 긍정적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모두 감동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야. 설법사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감탄을 한 거지. 사실 술 마시고 다 쓰러졌다는 얘기지. 아주 그냥 소설 재밌게 하셨어, 글을. 가전체가 되게 재밌어요. 자, 호를 국처사라고 하면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한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공경대부 요것도 밑줄 치고 뜻 알아두도록 하자. 공경대부. 공경대부라는 표현이 높은 벼슬을 칠 듯해. 궁이라고 하면 삼궁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 벼슬 중에서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들어봤어?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지. 요즘으로 따면 군부총리 같은 사람이 공이야. 다음에 경이라고 하면 군부총리 바로 아래 있는 장관급 애들. 공경대부는 아주 높은 관리라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머슴은 우리 하인이라는 거 알고 있지? 하인들? 그렇지, 하인들. 요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한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는 거야. 흠모한다는 것은 우러르고 사모하는 거야. 긍정적 의미야. 흠모도 밑줄 치고 우러르고 사모하다. 공경하는 거지. 당연히 긍정적, 부정적? 요것도 긍정적이야.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는 거야. 큰 모임이 있을 때 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지.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다. 술 마셔야 즐겁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으면 이와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어. 산도라는 이는 감시관이 있었대. 산도 동그라미 치고 요거 사람 이름이겠지? 요 사람이 감시관이니까 말 그대로 감별하는 눈이 있었던 거지. 어, 사람들을 잘 감별하는 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다.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길이나 나왔을꼬.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길이나 나왔을꼬. 길이나 동그라미 좀 치고 길이나 그러면 길이나 요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국순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지. 그렇지. 참고 기리나라는 게 아주 뛰어난 아이를 기리나라고 얘기를 해. 아주 훌륭한 아이가 기리나야. 그러면 할미가 기리나를 낳았다니 어떤 할미가 이렇게 멋진 수를 빚었을까 이런 말이 되겠지. 자,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친 자도 필경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다시 주시자. 천하의 백성을 그르치는 자가 이 아이란 얘기는 이 국술이 나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백성들을 그르치고 있잖아. 부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앞니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앞에 일을 암시해주기 구조로 해석되겠어. 이건 암시야. 암시란 말 들어봤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거, 암시. 자, 관부에서, 관부 가로 좀 묶어주고, 관부는 관하라는 뜻이에요, 관하. 관청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를 삼았으나, 청주종사 밑줄치고, 요건 벼슬 이름. 요 벼슬을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 자리가 아니라 하여서, 다시 평원도구를 시켜서 평원도구 밑줄치고, 요것도 벼슬 이름이 되는데, 요것도 술과 관련된 표현이야. 청주, 우리 아까 했던 그 맑은 술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는 풀을 청자에 골 이름 주자를 썼는데, 골 주자를 썼는데, 실제로는 술 주자 써요. 술 주자랑 같은 의미라서 이제 여기 청주고, 이건 청주니까 동그라미 치고, 이 청주라는 건 좋은 술, 아주 훌륭한 좋은 술이고. 근데 이걸 시켰다가 아예 이거 이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평원도구를 시켰는데 이 평원도구라고 하면 여기서는 나쁜 술이 되겠어. 이건 나쁜. 질이 낮은 술. 자, 이걸 시켰다.
벼슬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높은 벼슬 줬다가 그 다음 낮은 벼슬 준 거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 후 탄식하기를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장과 술상 사이에서 굳추 서서 담론하리라.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한 거지. 술잔과 술상 사이에서 바로 서가지고 내가 이 마땅히 이야기 좀 하겠다.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관상을 잘 보니 원래는 동그라미를 쳐야 되지만 기니까 밑줄 치고 넘어가자. 인물은 항상 확인이 돼야 돼. 관상쟁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은 불굴해 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그렇겠지. 술 마셨으니까 술이니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이것도 좋지야.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밑줄 치고 이것도 앞일을 예언해 주는 장면이지. 이것도 암시고. 그래서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가시오.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나중에 벼슬에 나가라. 자, 진후주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그의 됨됨이를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주었고,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니까 이것도 벼슬 이름이겠지? 요 광록대로 대부 예비경 밑줄 치고 요거 벼슬 이름이고, 다음에 공의 자기에 오르게 하고, 우리 아까 공이라는 표현 봤었지? 삼공할 때 공. 그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어. 이런 공의 자기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군, 임금 군자재, 신은 신하신자, 임금과 신하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한 거야. 그러면 회의 자리에 항상 누가 오는 거야? 순이 오는 거지. 순은 뭐였어? 술이었지. 회의하고 있는데 매번 술 마시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감도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야. 즉, 이 술이 임금한테 딱 입맛이 맞았던 거지. 자, 순이 권세를 얻자. 임금에게 이쁨 받으니까 권세를 얻었겠지. 권세를 얻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며 종묘와 제사를 받든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다시 보면은 요거 어진이랑 사귈 때, 손님 접대할 때, 제사할 때, 이럴 때 다 누가 일을 했다고? 순이가 일을 했다고 그랬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귈 때, 대접할 때, 제사할 때 다 무엇이 쓰였다? 술이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밤에 잔치할 때는 술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술만 있었어. 신하는 안 돼. 술만 있어야 돼. 이후 임금은 곤드레 만들에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됐다. 정사인데 정자가 정치 정자야. 그래서 정사는 정치의 일을 뜻해. 정치 일을 폐하게 되었다. 그만두게 된 거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임금이 매일 술만 마시고 정치는 돌보지 않은 상황인 거지.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입을 굳게 담으로써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간언할 줄 몰랐다. 이 간언이란 단어도 줄치고 별표. 언이니까 말씀 언자겠지. 간언은 간하는 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간은 간신 떠올려가지고 나쁜 말로 생각하거든. 근데 간언이라는 건 임금에게 충고하는 말이야. 진짜 진심으로 충고하는 말. 아주 좋은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충언 혹은 충고하는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 다시 묶어보자. 이 부분.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가난할 줄 몰랐다. 이 가로 좀 닫아주고. 그럼 여기서 수는 지금 긍정적인 놈이야, 나쁜 놈이야? 다시. 임금이 술 마시고 정치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지. 충고를 안 하고 있어. 좋은 신하야, 나쁜 신하야? 오, 나쁜 신하지. 여기서부터 수는 부정적 인물로 돌아섰어. 여기 좀 끊어주자. 이후로부터 좀 끊어주자. 높은 권세를 얻고 나서 얘가 나쁜 놈이 된 거야. 그래하여 예법을 지킨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예법을 지킨 선비 밑줄 치고 요 사람들이
요 미워하게 되었다 밑줄치고 정서가 이제 부정적으로 돌아섰어.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돈 거야. 매양이라고 하는 매양도 밑줄치고 요것도 종종 나오는 단어거든. 뜻은 늘, 매일 이런 뜻이야. 매일 그를 감싸고 돌았다. 수는 또 돈을 걷어들여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돈 좋아하는 사람이란 거지.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어? 경 동그라미 치고 경 동그라미 치고 경이라는 어휘도 알아둬야 돼. 이것도 별표. 경은 요즘 말로 하면 해석할 때는 당신은 이런 뜻으로 해석돼. 당신은 이런 뜻인데 다시 뜻 따로 적을게. 원래 경이 언제 쓰냐면 임금이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야. 임금이 신하를 높여 부르는 2인칭 표현이야. 높여 부르는 말. 말. 요걸 이제 경이라고 해. 자, 그랬더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돈 좋아합니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어. 임금도 똑같은 놈인지. 자, 한 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 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 술 냄새가 있겠지. 그래서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하기를 경이 나이가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려. 다시 이 대사 좀 걸어봅자. 당신이 나이가 들어 기운도 없고 내가 부리는 것을 못 견디는구려. 라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야? 당신 이제 나이가 좀 들었네? 내가 시키는 걸 잘 못하네? 라는 얘기는 순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만두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를 바로 한 거야, 돌려서 말한 거야? 돌려서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돌려 말했기 때문에 우회적 표현이라고 해, 우회적 말하기. 가로 열고 돌려 말하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며 말한 거니까 부정적 의미로 말한 거지. 그러자 수는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며 아뢰었다. 관이라는 건 머리 쓰는 관 얘기하는 거야. 신이 제가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망신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위의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렇지. 아주 바로 알아들은 거지. 자, 왕의 명으로 좌우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수는 갑자기 병이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갑자기 죽어버렸어. 자,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끊어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은퇴한 얘기지. 출사 후 얘기가 되는 거지. 출사 후. 후일담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 내려가자.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홉 벌 되는 청이 아홉 벌 되는 먼 친척인 청 동그라미 치고 요것도 인물 이름이겠지. 청이가 훗날 당나라에서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뤘으며 내공봉 밑줄 치고 요거 이제 청이 직책 이름이겠지. 청이라는 인물은 내공봉을 했고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요 놈은 후일담. 요 부분은 후일담. 자, 넘어가서 사신은 이렇게 말한다. 사신 동그라미 치고 사자가 무슨 사자야? 그 사자가 역사할 때 사자거든. 그럼 뭐 하는 신하?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야. 자, 사신이 이렇게 말했다. 국시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우리 국시조상 무라는 애가 있었지. 그렇지.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청백한 기상이니까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그래서 청자가 무슨 청자? 맑을 청자. 긍정적 의미가 되겠지. 이런 좋은 기상을 맑고 깨끗한 이런 뜻이야. 맑고 깨끗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줬다. 울창주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 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단지와 술상 사이에서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끊어주고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구변하여 말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의 말을 좋게 믿을 만하다. 산도의 말, 우리 산도 동그라미 치고 산도 아까 나왔던 인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나? 앞으로 잠깐 볼까? 앞으로 잠깐 보면 산도라는 사람이 어디 있었더라? 잠깐 보면은 찾았다. B 부분. 그렇지. 어떤 늙은 할머니가 이토록 잘난 길이나 나왔지?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친 자도 필경 이하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산도의 말을 이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지. 진짜로 이렇게 백성들을 그르친 인물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보면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무엇에 해당되겠다? 그 구성상 논평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글은 다 받고 이제 요 단어들 나왔던 거 나중에 정리하고 좀 외우도록 해. 외워야 돼.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거야. 자, 7번부터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서술자의 체험이야? 아니지. 그다음에 2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난다. 아까 전에 무슨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인물들이 나눈 대화 부분을 좀 찾아볼까? 인물들이 나눈 대화?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은 임금이랑 순이가 얘기를 나눈 장면 잠깐 있었지. 그 부분을 통해서 시공간적 배경이 거기 써 있었어? 없지, 그렇지. 요건 드러나지가 않더라. 지워주고. 그다음에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예화라고 하는데 예를 든 하나의 이야기를 예화라고 해. 여러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 음. 아까 잠깐 보면 어떤 예화들이 있었는지 보면은 시작 부분 보면은 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백성들 목에 살린 이야기. 다음 또 넘어가 보면 이쪽에 서법사에 나아가서 이야기했던 일화도 있고, 그치? 다음에 또 내려가서 산도라는 사람이 말했던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다 예화다 혹은 일화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예화 열거할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거 적절한 표현이 되겠어.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어. 자, 됐으면 넘어갈까? 다음에 8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치 않은 것은 1번부터 보도록 하자. 기억부터 보면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 같아. 아주 마음이 넓다는 얘기지. 긍정적 의미였어. 그러면 1번 보면 그렇지. 바다의 비양호수는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 적절한 표현 되겠다. 동그라미. 그다음 니은 넘어가자. 어떤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을 낳았을까? 훗날 백성들을 그르칠 것이다 하는 구절이네. 자, 그럼 2번 보면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건 맞겠지?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 영향도 맞겠지? 그러네, 동그라미. 다음에 디귿 넘어가 보자. 음. 내가 이 얼마 안 된 녹봉 받고, 녹봉이라는 단어 잠깐 보죠. 녹봉. 녹봉이, 뭐, 나라에서 녹을 받는다 이런 표현 쓰거든. 녹봉은 요즘 말로 하면 뭘까? 나라에서 받는 것들 녹봉이라는데 월급을 뜻해, 월급.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고 이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 술상 사이에 바로 서서 이야기하겠다. 한 장면이었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C 들어가 보면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겠지? 다음에 국순의 자존심. 그렇지.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돼.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아. 이런 뜻이네. 다음에 리을 넘어가서 C 부분에 있다. 두 번째 페이지 C 부분. 순위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제사에 받드는 일 등 모두 앞장서서 맡아 주관했다는 장면 두루두루 쓰이게 됐다. 자,
4번 보면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규수한 거지. 다음에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거 되겠지? 그렇지. 이런 자리에 쓰였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거 되겠다. 동그라미다. 다음 미음 부분. 제가 높은 벼슬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망신이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네. 5번.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여기까지 되겠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의지. 스스로 물러난 의지야? 아니지, 그렇지.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지. 그렇지. 전혀 관련이 없어.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임금이 말하니까 눈치 빠르게 내가 물러나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퇴임을 청한 거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자, 됐으면 다음에 9번 문제. 윗글 참고에 A에서 이를 감사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있어. 자, 일단은 우리 A 부분 잠깐 보면 A 부분 보면은 작품의 시작 부분이네. 조상 얘기하는 장면이지. 자, 그러면 1번부터 A는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 부분 맞겠지. 집안 얘기니까 가계 부분 당연히 맞을 것이고 어, 주인공이 유서 깊은 역사가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유서 깊은 가문 출신도 맞다. 정답입니다. 다음에 B, C 부분 모두 봐야겠네. B, C 부분. 자, B 부분을 보니까 B 부분 보니까 순위가 평가가 좋았다는 내용이 있고 보는 사람들도 평가가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그치? 일단은 B 부분만 해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자. B 부분만 먼저 보자. 2번에 나와 있다. B는 주인공의 행적을 기록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B 부분에서 주로 잘못한 내용 나와 있었어? 아니네, 그렇지. B에서 주로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B에선 주로 성품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 성품 얘기. 그래서 답은 2번 이러면 끝나게 되겠다. 자, 10번 A를 나타낸 말로 적절한 거였는데 A 부분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요거 C의 가운데 있어. 수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말을 안 하고 있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대. 그러면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적절한 표현 뭘까? 그렇지. 함구무언하다. 입을 다물고 말이 없다는 뜻이야. 1번이 답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